네, 안녕하세요. 매부리언 여러분. 매경 이선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광명 재개발이죠.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 요게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월 4일에서 9일 특별 공급부터 1순위, 2순위 청약을 받는데요. 자, 시간이 나온 만큼 우리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광명자이 더샤포레나 여기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분양가 보고 좀 적잖이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 요거 분양가 보고 좀 화들짝 놀랐는데 아니 여기도 좀 세네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국평 기준 32평 34평 기준 분양가는 10억은 기본으로 생각해야 하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2단지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요거 분양가 어떻게 괜찮은 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위치가 여기고요. 초역세권은 아닙니다만 1호선과 7호선을 뭐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버스를 타든 뭐 도보를 하면 좀 한 10분 이상은 걷더라도 여하튼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역을 좀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당연히 여기 구로 이 디지털 단지 역 쪽 요런 직주 근접 이점도 있고요. 총 3,585세대 중요. 809 가구가 일반 분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3,500가구 규모인데 일반 분양이 809 가구가 나와요. 2025년 12월 입주입니다. 그러니까 2년 좀 정도 남았죠. 일반 공급이 809 가구인데요. 여기도 소형 평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둔촌주공도 일반 분양 물량 중에 대부분 60% 넘게 이제 소형 평수인데 여기는 소형 평수가 80% 가까이 돼요. 전용 3구 요게 302 가구고요. 전용 4구 393 가구 요게 20평이죠. 투룸. 그다음에 전용 74 24 가구. 전용 84 요게 34평이죠. 68가구 2가구 합쳐가지고 뭐 70가구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112 전용 112가 19가구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분양가인데 여기 우선 그냥 청약홈에 나온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요. 3구가 4억 5,600, 4구 A가 5억, 4구 B가 5억 9,550, 74C가 8억 7,830, 84A가 9억 8,290, 84B가 10억 4,550, 112가 13억 1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4구는 A가 5억대, 4구 B가 한 6억대 생각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뭐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좀 그런 차이인 것 같고요. 그 다음 84, 그러니까 우리가 국평, 국민평수 34평 기준으로는요. 10억에서 11억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옵션, 뭐 취득세 이런 걸 이제 감안하면요. 지금 10억에서 11억대로 우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분양가는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됐어요. 분상제 미적용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다 풀렸죠. 그래서 이 가격을요. 최근 분양한 다른 곳들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광명 19역이죠. 여기는 작년 연말에 분양이 나온 곳인데 전용 84가 8억 7천. 여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 분양했죠.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아마 여기가 지금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랑 그래도 위치적으로는 좀 더 가깝죠. 여기가 84가요. 9억 3,600에서 10억 4,900만 원입니다. 분양가가 약간 비슷한데 철산 자이가 좀 더 싼 느낌이에요. 철산 자이는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뭔가 대단지고 소형 평수가 많다는 점에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여긴 서울이죠. 서울 둔촌동인데 84 기준 12억 9천에서 13억 1240만 원. 그러니까 13억대였습니다.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좀 뭔가 광명자이보다는 좀 더 가격이 있고 뭐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인데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우선은 좀 분양가를 우선 봤는데 약간 지금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가 좀 분양가가 많이 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일까? 한번 그 세부 내역을 한번 모집 공고 있는 거 봐볼게요. 그럼 광명자이 84 기준으로요. 대지비가 4억인데 공사비가 5억에서 6억대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맞는 걸까? 공사비가 보통 이렇게 5억에서 6억 정도 나올까? 한번 다른 단지를 볼까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84가요. 대지비가 7억 후반에서 8억인데 공사비가 4억 후반에서 5억 원대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서울이고 둔촌동이니까 당연히 땅값이 더 비싸겠죠. 그래서 대지비가 7억에서 8억대인데 공사비는 4억 후반에서 5억대예요. 철산자이 보실까요? 대지비가 4억에서 5억이에요. 여기 뭐 어째 비슷한 이제 입지에 있으니까요. 근데 건축비가 4억에서 5억 원이에요. 또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광명자이 공사비가 5억에서 6억이고 철산자이 공사비가 4억에서 5억인 거예요. 철산자이는 작년 12월쯤 분양했고, 그리고 철산자이도 입주를 2022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비슷한 입지에 그냥 아무튼 어떤 그런 대단지 그런 아파트인데 건축비가 철산자이는 4억에서 5억 원대고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는 5억에서 6억 원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우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차이도 있겠죠. 철산자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거고 그래서 좀 정부가 심사를 해서 분양가를 좀 깎았겠죠. 그리고 지금 광명자이랑 철산자이를 비교를 했을 때 우선은 약간 좀 건축비도 올랐다. 지금 건축비가 좀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요즘 이렇게 분양하는 단지들은 건축비가 다 이럴까 하면 우리 최근에 화제가 된 이편한 세상 용인형 플랫폼 시티를 한번 볼게요. 물론 여기는 이제 당연히 땅값 차이는 있겠죠. 왜냐면 여기는 위치가 다르고 또 여기는 또 후분양입니다. 후분양이라는 걸 감안을 해도요. 우선은 여기 84가 12억 원대인데 요거 12억 원 기준으로 보면 대지비가 4억인데 공사비가 7억 후반에서 8억 가까이 돼요. 그렇게 해서 12억이 나온 거예요. 분양가가. 최고가 평형의 경우. 그러면 여기는 공사비가 훨씬 높다. 7억에서 8억까지 되는구나. 뭔가 좀 지금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공사비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물론 여기 이편한 세상 용인 플랫폼 시티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된 곳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이제 불과 작년 12월에 분양한 곳과 지금 분양한 곳들 한 4, 5개월 차이가 나죠. 그런데 뭔가 좀 분양가는 더 체감은 한 1억 이상 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여부가 우선 가장 크겠죠. 그전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거고 이번에 나온 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집 공고를 봤을 때 건축비에서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물론 건설 형태, 아파트 공급 형태, 자재값, 기술, 브랜드 뭐 아마 다 차이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뭐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냥 어떤 감안을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좀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좀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한 거잖아요. 뭐 3, 4개월 사이에 막 자재값이 뭐 몇 배로 뛰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결론은 그래서 결국 분상제가 없어진 요즘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동안 분상제는요 정부가 분양가를 심사를 해서 가격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분양가를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분상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명자의 더샵 포레나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분양가가 비싸. 그래서 이거 좀 내 예상보다 비싼데 하고 패스를 하더라도 그럼 다음번에 나올 다른 광명 뉴타운 다른 단지들은 분양가가 괜찮을까? 여기서 더 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답이 나오겠죠. 물론 다른 단지들은 입지가 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1구역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2, 4, 5구역이 더 지금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지는 더 좋으니까 대지값도 좀 더 나올 것이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그때도 만약에 계속 없다면 지금 우선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다 해제한 지금 그런 스탠스잖아요. 그러면 분양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분양가가 더 떨어진다고 지금 기다리는 게 오히려 좀 아닐 수 있다. 이런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분양가는 그래도 쉽게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실수요라면 나는 이 가격을 받아들이긴 싫지만 수도권 국평 기준 10억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수도권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10억이면 이걸 분양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건설사도 이렇게 분양가를 높이면 부담되지 않을까요? 특히 소형 평수 20평대, 16평 이런 거 투룸짜리를 5억, 6억에 분양하는데 이거 실수요자가 이걸 살 수 있을까요? 미분양 부담스러울 텐데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요. 건설사는 지금 현재 정부가 청약 규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무순위 청약은 전국구에서 살 수 있게 했고 지금 실거주 의무 법안은 아직 폐지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가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죠. 그래서 결국 전국적으로 지금 수요가 넓혀진 상황이에요. 청약은. 그러면 투자 목적, 투자자들이 어떤 무순위 청약으로 온 거는 받아줄 수 있다. 왜냐면 실제로 둔촌주공 소형 평수 물량이 어마어마했는데 전국구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다 받았죠. 그래서 완판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건설사는 아직 그래도 어느 정도 완판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또 이렇게 좀 분양가를 책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상제가 지금 없어진 마당에 분양가가 내려가기보다 뭔가 오히려 분양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좀 더 괜찮은 분양가가 나오길 기다리는 게 오히려 좀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실수요라면 그래도 이 분양가를 받아들여야 하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 만약 나는 시세 차익은 필요 없다, 실수요다, 푸근한 한 채로 만족한다 이러면 당연히 신축 청약은 맞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들이 좀 수도권 분양가 9평 10억 요거는 좀 아직까지 좀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 또 그런 여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분양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오히려 서울이 싸 보이는 그런 효과 나서 서울로 더 많이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부리원 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